예쁘고 귀여운 강아지를 이용해서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정말로 이 나쁜 남자들이 이번에 붙잡혔습니다. 이분들, 이 사람들, 아니 이놈들 뭘 했길래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참 이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데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서 친구가 된 두 명의 남자가 있어요. 23살. 참 어립니다. 회사원 강모 씨와 사회복무요원 정모 씨. 지금 군복무 중에 말이에요. 이들이 만나서 참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죠. 노인변호사는. 야, 강아지로 여자를 꼬시자 라고 철없는 계획을 세웁니다. 같은 해 10월 건국대 인근의 먹자 골목 등에서 예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A씨 18살, B씨 19살, 10대 여성 청소년들이네요. 강아지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자 이 남자 두 친구가 강아지 데리고 식당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우리 집에 가서 강아지랑 같이 놀래? 라고 아주 그런 어둠의 제안, 아주 그냥 나쁜 제안, 못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철없는 계획치고 이들의 범행 수단은 상당히 잔혹하고 끔찍하고 못됐습니다. 집으로 유인 후에 주스에 수면제를 풉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은 10대 여성 2명을 향해서 성폭행을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하는 아주 몹쓸 짓을 벌입니다. 이후 11월 강아지와 또 건대 인근을 산책 중에 또 다른 10대 여성들 C씨 18살, D씨 19살을 만나서 같은 수법으로 집에 데려가서 성폭행 및 강제추행을 벌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위 헌팅이라고 하죠. 길거리에서 헌팅으로 만난 이양 15살의 이양 등에게 지난해 7월에서 11월까지 10대 청소년 7명을 상대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됐습니다. 백희종 반장님, 네. 아니 지금 강아지로 여성들을 유인해서 정말로 처음 믿기는 강아지, 순하고 순수한 강아지와 달리 이들이 벌인 그 행동들을 수면제 타고 보인 건 정말로 추잡스럽고 추악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 전국에 보면 2018년도 관계기관 발표를 보면요. 우리나라 2천만 가구 중에 약 558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같이 키운다라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2천만의 개체수가 넘어갔어요. 현재 우리나라 반려묘나 반려견. 그러니까 고양이 중에 이제 개나 이 소위 말하면 그 고양이죠. 그런데 이 강아지를 보통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 동물의 애정을 사랑을 주는 사람은 결코 범죄를 하거나 나쁘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요. 진짜 왠지 더 착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뭔가 좀 순수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가족 사진을 걸어놓거나 아니면은 종교를 표식하는 십자가나 뭐 염주를 걸어놓으면 이 사람은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 23세대 이 남성들이 굉장히 나쁘다는 이유는 뭐냐면 명확하다.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동물을 반려견이나 외환동물을 이용해서 자기네들 소위 말하면 굉장히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공모를 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보자고요. 저 강북 같은 경우에는 중계동 일대 먹자골목, 그다음에 또 홍대 일대, 그다음에 강남역 또 신사동 가로수길, 그다음에 잠실의 신천, 특히 또 건대 먹자골목 일대.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노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만 찾아다녔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강아지를 끌고 다니면 10대 특히 후반이나 20대 초반 여성들이 굉장히 귀엽다. 또 특히 술을 먹으면 더 동물에 대한 애착이 가거든요. 예. 호기심을 보이고 관심을 보니까 이걸 이용해서 그래가지고 유인을 해서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그다음에 오렌지 주스에 수면제를 타서 주는데 이걸 먹고 잠이 드니까 번갈아 가면서 성폭행을 하고 그러면 이 아이들 10대 후반의 이 아이들 특히 15세 아이도 있어요. 중학교 1학년 학생도 있었거든요. 이게 강진경찰서에서 취급한 사건인데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 아이들은 나중에 그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만 평생의 대인 기피증, 남성 혐오증 내지는 정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엄청난 그런 어떤 범죄 행위인데 결국 이 가해자들도 한번 보세요. 5년간 아동 관련 취업기관에서 취업 금지고 3년간 보호관찰인데 이건 좋습니다. 그런데 20년간 신상정보 등록이에요. 50이 다 되도록 인터넷상에 성추행범이나 성강간범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강아지를 이용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던 사례가 있었어요? 전 처음 보는데.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요? 많아요? 이게 보도가 안 돼서 그러죠. 예.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거나 반려묘,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면서 관심을 보이는 경우에 차량으로 납치해서 실제 일어난 사건도 있어요. 하기 때문에 특히 심야 같은 때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이 동물을 관심을 보이는 경우에 이걸 유인을 해가지고 성폭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조심해야겠어요. 이런 부분에 여성들 대해서는 입장에서는.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 봅니다. 이들에게 내려진 처벌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징역 7년과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요. 함께 보시죠. 강간 등 상해, 카메라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이 중에 한 명은 징역 7년, 또 다른 공범은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 이게 왜 다른 건지 잠시 후에 좀 여쭤볼게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동과 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5년간 취업을 못하게 조치가 떨어졌고 그리고 3년간 보호관찰, 그리고 백반장님 방금 말했던 것처럼 20년간 신상이 지금 다 공개가 그렇습니다. 될 처지에 놓였다는 거죠. 다만 법원에서는 이제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 요구에 대해서 기각을 했는데 일단 두 가지. 둘이 똑같이 했는데 왜 한 명은 7년, 한 명은 5년이고 또 전자발찌는 왜 기각된 건가? 일단 한 명이 좀 더 주도적으로 했다. 특히 수면제를 탄 사람이 좀 더 나쁜 사람으로 얘기가 되어서 그렇군요. 수면을 받은 거고요. 네, 촬영도 사실은 이제 하게 된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전자발찌를 왜 안 차게 했냐? 저는 그게 사실은 더 나쁘다고 봐요. 재판부는 이 사람들이 아직 나이가 젊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어난 범행 수법으로 보아서는 밖에 나왔을 때 저 사람들이 또 똑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걸 이유로 들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모르는 일이고. 모르는 일이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보았다는 것이 또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5년 너무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들은 되게 못된 게 뭐냐면 서로 모의를 했을 뿐더러 건대 입구가 어떤 애들이 많이 가냐면은 청소년들이 많이 가요. 그래요. 네, 거기가 이제 옛날에 화양리를 많이 갔었다가 건대 입구 쪽으로 쭉 이렇게 어린이 공원, 대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쭉 펼쳐져 있는데 그쪽에 어린 애들이 많이 있어요. 스티커 사진도 찍고 뭐. 일부러 예. 그 아이들을 노리고 간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벌써 7명 넘는 아이들을 특히 청소년,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아이들이 동물을 좋아한다는 마음을 이용했기 때문에 저 피해자들은 앞으로 동물을 바라보면서 아마 동물에 대한 혐오감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의 재판부의 판결은 좀 너무 약한 거 아닌가. 법원의 판결이 너무 약하다. 네, 특히 전자발찌는 꼭 채웠어야 된다. 특히 저렇게 젊은 사람들의 범행을 지금 초범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봐준 건데 저렇게 젊은 애부터 저렇게 행동했던 애들이 나중에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전자발찌도 보통 뭐 계속 평생 차는 게 아니라 얼마에서 5년 얼마간. 차죠. 네. 예, 5년. 네, 보통 5년 정도씩 차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읍소를 한 게 통했고 특히 아마 합의 본 게 제일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하다. 첫 번째 사건이었고요.